몽골에 거친 초원에서 한 소녀가 가족의 모든 재산을 걸고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양 100마리 종마 알탄 어머니의 은장신구까지. 과연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못한 배신과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반전까지. 어느 하나로 운명을 바꾼 나르마의 이야기, 그 끝에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원의 딸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리더가 되기까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충격의 실화를 함께 만나보시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촌, 영하 35도의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는 눈보라만이 휘몰아치고 양들과 말들이 추위에 떨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죠.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20살 소녀 나르마는 매일 아침 양들을 몰고 초원으로 나가는 평범한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르마의 방 안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낡은 게르의 펠트 벽 곳곳에는 한글로 써진 낙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꿈, 희망, 성공. 거친 펜으로 쓰여진 서툰 한글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 척박한 땅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었죠. 나르마가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된 계기는 3년 전이었습니다. 이웃집에서 흘러나온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음악이 세상에 있다니. 그날 밤부터 나르마는 한국 음악에 푹 빠져들었고 어느새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까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나르마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울란바토르 거리 곳곳에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포스터가 붙어있고 강남스타일 카페와 치킨 마니아 식당이 문을 열었으며 서점에서는 한글 교재가 연일 품절 사태를 빚고 있었어요. 독일의 한 방송국 기자가 이를 두고 몽골이 한국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전파를 넘어선 사회현상이다라는 충격적인 리포트를 내보낼 정도였으니까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하나의 필수 코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르마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트렌드나 취업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절망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매일 밤 양들을 우리에 넣고 난 후 나르마는 촛불 한 자루에 의존해 혼자 한국어를 공부했죠. 발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 읽고 헝공책에 모르는 단어들을 빼곡히 적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을 잃을 때까지 펜을 놓지 않았어요. 차강사르 몽골의 설날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게르하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운명적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올해 71세가 된 할아버지 바트볼드는 주름진 얼굴에 깊은 고민의 흔적을 드러내며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차강사르는 특별하다. 우리 가문 600년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나르마가 한국어를 배워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니 우리 가문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종마 알탄을 팔기로 결정했다. 순간 게르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알탄은 할아버지가 20대 때부터 40년간 기른 몽골 최고의 명마였거든요. 경주에서 17번 우승한 전설적인 말이자 가문의 자존심이며 상징 같은 존재였죠. 그런 알탄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조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 바트사이안이 먼저 나섰어요. 아버지 결정이 옳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목장의 새끼양 35마리를 모두 내놓겠습니다. 나르마의 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어머니 오윤도 가슴에서 대대로 내려온 은장신구들을 꺼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것들도 모두 팔아서 등록금에 보태세요. 우리 딸이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마을 이웃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옆집 아저씨는 염소 5마리를 건너편 할머니는 마유주 항아리 20개를 기꺼이 내놓았어요. 심지어 마을 청년회에서는 자발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죠. 나르마가 성공하면 우리 마을 전체의 자랑이다라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인 돈은 300만 투그릭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초원의 모든 것이 언어로 환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양 100마리의 생명과 명마 알탄의 40년 역사가 한글 등록금이 되는 그야말로 운명을 건 올인이었습니다. 나르마는 온 가족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마을을 빛내겠어요. 알탄의 값어치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9월 나르마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울란바토르로 상경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세종화학원의 현대적인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같은 반 동급생 중에 바야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울란바토르 부잣집 출신으로 최신 아이폰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는 나르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너 게르촌에서 온 애지? 양 냄새 나는데. 바야르는 친구들과 함께 키득거리며 나르마를 조롱했어요. 양 팔아서 한국어 배우러 왔다며? 웃기네. 한국 회사들이 그런 배경의 사람을 써줄 것 같아. 꿈 깨라 촌년아. 바야르의 말들은 독화살처럼 나르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알탄의 무게가 가족들의 희생이 나르마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대신 나르마는 더욱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르마의 하루 일과는 극한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단어 500개를 암기하고 오전엔 어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죠. 오후엔 다시 수업, 저녁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한국 뉴스를 받아쓰기 하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여유를 부릴 때 나르마는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문법책을 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영화관을 가거나 쇼핑을 즐길 때 나르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과 억양을 연습했어요. 말 그대로 하루 16시간을 한국어와 함께 살았던 거죠. 그리고 첫 중간고사 날이 되었습니다. 바야르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어차피 돈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이라며 큰소리쳤지만 나르마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문제지를 받았어요. 성적 발표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르마가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이었어요. 바야르는 자신의 성적표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선생님들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양을 팔고 온 시골 소녀가 울란바토르 최고의 한국어 학원에서 1등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시간과 열정으로 승부하는 거야. 나르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알탄의 무게가 이제 자신감의 무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취업의 마지막 관문인 EPS-TOPIK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 2월 23일 그날 울란바토르는 영하 38도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어요. 설상가상으로 시험장인 국립대학교의 난방시설까지 완전히 고장나 버렸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선 수험생들은 두꺼운 파카와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시험 규정상 시험 중에는 모든 방한용품을 벗어야 했어요. 나르마의 손은 금세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펜을 잡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주위에서는 하나둘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조건에서 무슨 시험이야. 그 다음에 다시 봐야겠어. 하지만 나르마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알탄의 값을 버릴 수 없다. 할아버지의 40년 세월을 가족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어. 손끝이 갈라져 피가 스며 나와도 감각을 잃어 펜이 떨어져도 나르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30분간의 긴 시험이 끝났을 때 나르마의 두 손은 완전히 얼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 2달 후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나르마는 몽골 전국에서 2등을 차지했어요. 총 3,500명 중에서 말이죠. 합격 소식을 들은 순간 나르마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알탄아,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다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고향에서 날아온 전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윤이 급성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가족들이 나르마의 공부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며 버텨왔던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합격의 환호와 가족의 위기가 동시에 엄습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나르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2019년 4월 15일 나르마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몽골의 초원에서만 보던 하늘보다도 더 넓어 보이는 공항 그 속을 걸으며 나르마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드디어 한국이다. 내가 꿈꾸던 그 땅에 와 있어. 하지만 현실은 꿈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르마가 배정받은 숙소는 경기도 안산의 컨테이너를 개조한 다문화 기숙사였고 1턴은 하루 10시간씩 돌아가는 시끄러운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첫날부터 라인장이 소리쳤습니다. 야, 새로운 몽골에. 여긴 놀러온 곳이 아니야.
한국어 좀 한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한국인 선배 박 씨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몽골 촌년이 한국 와서 뭘 하겠다고. 그냥 3년 채우고 돈이나 벌어서 꺼져라. 나르마가 열심히 배운 한국어였지만 현실에서는 사투리와 은어, 욕설과 비속어, 그리고 직장 내 복잡한 인간관계의 암묵지들이 또 다른 거대한 벽으로 다가왔어요. 표준어로는 완벽했던 나르마도 경상도 사투리와 공장 특유의 은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나르마는 컨테이너 기숙사의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알탄 내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한국이었나?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르마에게 작은 희망이 된 것은 인도네시아 출신의 아유였습니다.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죠. 나르마, 우리 고향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아유와 함께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나누던 고향 이야기들이 나르마에게는 유일한 정신적 안식처였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중 나르마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김상우 과장이었어요. 48세의 김 과장은 한국사와 고전을 좋아하는 인문학도 출신으로 젊은 외국인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과장이 나르마에게 다가왔어요. 나르마 씨 한국어 실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하지만 언어만으로는 부족해요. 한국의 문화 코드를 이해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김 과장은 나르마에게 한국 사회의 깊숙한 부분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후측 문화의 미묘함, 회식에서의 예의, 상하관계에서의 처세술, 심지어 업무 메일 쓰는 법까지.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한국 직장 생활의 생생한 노하우들이었죠. 나르마 씨는 분명히 큰 성공을 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김 과장의 격려는 나르마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추석 연휴, 나르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몽골 전통 육포 보르츠와 한국의 신라면을 결합한 퓨전 요리를 만든 것이었어요. 짭조름한 보르츠의 깊은 맛과 매콤한 라면 국물이 만나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습니다. 마침 회사 근처에서 열린 안산 다문화 축제에서 이 요리를 선보였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뭐야? 완전 맛있는데? 몽골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축제를 본 한 식품회사 임원이 나르마에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이 레시피를 저희 회사에 공급할 의향이 있나요? 상당한 수익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계약으로 나르마는 한 달에 추가로 200만 원씩 벌 수 있게 되었고 그 돈으로 야간 대학 진학까지 가능해졌어요. TOPIK 6급을 취득한 후에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사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구나. 나르마는 감격스러워했어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꾼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며 나르마의 인생이 꽃피우려는 찰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2021년 12월 고향에서 어머니 오윤이 위독하다는 긴급 연락이었어요. 나르마는 회사에 긴급 휴가를 내고 특별 재입국 허가를 받아 급히 몽골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본 고향은 더욱 메말라 있었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나르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성공하는 동안 가족들은 여전히 끼니를 거르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서 은목걸이를 풀어 나르마에게 주었어요. 나르마야, 이건 우리 여자들이 7대째 물려받은 것이란다. 이제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거라. 우린 내 선택을 끝까지 믿는다. 그것이 어머니가 나르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나르마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울며 다짐했어요. 어머니, 이 목걸이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제 사명이에요. 저 하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처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르마는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꿨어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양국 간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큰 비전을 품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한마이너스몽 무역센터 총괄 매니저를 맡게 되었고 양국 간 무역액을 30%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그 공로로 2022년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나르마는 목에 은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어머니, 딸이 이제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나르마의 진짜 성공 스토리는 여기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최대 그룹 중 하나인 S그룹에서 몽골 법인 대표이사 자리를 제안해온 것이었어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경영진으로서의 스카우트 제의였죠.
나르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몽골 역사상 최대 규모인 5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몽골에는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나르마는 30세의 나이에 몽골 경제계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나르마가 만든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동생 바트바야르와 오이네는 나르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각각 카이스트와 연세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나르마는 안산의 작은 다문화 교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몽골 마이너스 한국 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해 매년 100명의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UN 본부에서 열린 세계청년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나르마는 당당하게 연단에 섰습니다. 6년 전 저는 양 100마리와 명마 한 피를 팔아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 언어는 지금 수천 개의 일자리와 수백 개의 교실이 되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생존의 무기이자 운명을 바꾸는 다리입니다. 저는 그 다리의 첫 번째 돌다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다리를 건너 자신만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객석에는 놀랍게도 6년 전 몽골이 한국화되고 있다고 리포트했던 독일 방송국의 한스 밀러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나르마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초원의 딸에서 세계인의 멘토로 언어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연설을 마친 나르마는 목에 은목걸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알탄. 모든 이들의 사랑과 희생이 이 순간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설 후 나르마에게 다가온 한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언니,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구림이에요. 언니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가족의 염소 10마리를 팔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그 순간 나르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탄 한 마리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수만 명의 꿈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2024년 12월 나르마는 마침내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관광버스 10대를 이끌고 온 것이었어요. 한국의 대기업 임원들과 투자자들을 데리고 와서 몽골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죠. 할아버지 바트볼드는 이제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나르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나르마가 정말 큰 사람이 되었구나. 알탄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다. 마을에는 이제 나르마 교육센터가 세워져 있었어요. 매년 100명의 마을 청년들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나르마 한 사람의 성공이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된 것이죠. 저녁 무렵 나르마는 알탄이 뛰놀던 초원을 혼자 걸었어요. 석양이 지는 몽골 초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절망의 땅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알탄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 나는 수많은 청년들의 알탄이 되어주고 싶어. 나르마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2025년 나르마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K-에듀케이션 글로벌 센터를 설립해 몽골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 청년들에게 한국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의 아이구림도 그 첫 번째 장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유엔에서 만난 한스 밀러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르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이것은 언어가 어떻게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21세기의 새로운 신화다. 양 100마리와 명마 한 필로 시작된 나르마의 꿈. 그 꿈은 이제 수천 명의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몽골의 한 소녀가 가족의 모든 것을 걸고 배운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 희망의 언어, 기적의 언어가 되었어요. 초원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 큰 희망으로 자라났습니다. 나르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간절함과 끝없는 노력이 있다면 언어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가난한 목동의 딸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리더로 절망의 초원에서 희망의 다리로 나르마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이야기들도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어요. 세계가 놀란 한국,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시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